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국극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정년이에서요, 국극 배우들이 마지막으로 공연한 극이 쌍탑전설로요, 석가탑과 다보탑을 만든 석수장이 아사달과 그리고 그의 아내 아사녀의 이야기였죠.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너무나 그럴듯해서요, 삼국유사나 수의전 어디쯤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전설 같은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후대에 만들어진, 창작된 전설입니다. 물론 불국사 고금창기라고요, 불국사의 창건에 대한 기록에 모티브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당나라 석공의 누이 동생이 오빠를 찾아서 서라벌로 왔는데, 공사 책임자가 탑이 완성되면 모세 그림자가 비칠 테니까 모세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죠.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소설가 현진건이 무영탑이라는 소설로 만든 거예요. 1938년서부터 1939년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신문 연재 소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사달, 아사녀나 구슬하기, 김경신 등 주요 인물들이 창작이 되어서 마치 우리 고유의 전설처럼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현진건의 무영탑입니다. 무영탑의 중심축은 아사달과 아사녀지만 사실 진짜 주인공은요, 구슬하기입니다. 구슬하기는 별칭이에요. 원래 이름은 주만이라고 하죠. 신라 고위층 집안의 딸인 구슬하기는요, 불국사에 갔다가 우연히 잘생긴 석공 아사달을 만나서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해석에는 아사달의 어떤 예술론을 알아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 치곤 이 소설 안에서 아사달의 외모 묘사와 칭찬이 너무 많긴 합니다. 정말 비중이 있다만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금방 사랑에 빠진 그런 스타일인 거죠. 구슬하기는요,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빈다는 탑돌이를 핑계로 불국사에 왕래를 하면서 아사달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아사달은요, 처음에는 부여에 놓고 온 아내 아사녀만 생각하면서 작업에 몰두하다가, 그런데 구슬하기가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구슬하기가요, 나를 데리고 같이 부여로 도망가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아내가 있다라고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구슬하기는 이미 알고 있다,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천하첩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슬하기에게 청혼을 한 김성이라는 유력 가문의 자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구슬하기와 아사달의 관계를 알게 되어서 이 아사달을 해코지하려고 해요. 하지만 구슬하기 집안은 이 유력 가문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다른 집안과 혼인을 약조하는데요, 그렇게 정해진 약혼자, 정혼자죠. 그 사람 이름이 김경신인데요, 이 김경신이 해코지 당하려는 아사달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요, 요즘 아침 드라마 뺨치게 사각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한편 부여에 남겨졌던 아사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자 원래 아버지의 제자였던 사람들이요, 아사녀를 넘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쳐서요, 서라벌로 오게 되죠. 하지만 불국사의 문지기는 아사녀를 내쫓고요, 석가탑이 완성되면 한 10리쯤 떨어진 그림자 연못에 그 석가탑의 그림자가 비칠 것이다 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이 책에 나온 그 불국사 스님들의 어떤 심성이나 행실은요, 매우 세속적입니다. 아마 작가 현진건이 불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만할 정도로 그렇게 서술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사녀는요, 아사달과 구슬하기의 이야기를 얼핏 전해 듣고 오해가 쌓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오해인가? 그냥 사실 파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석가탑이 완성되는 날 그림자 연못에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아사달은 그림자 연못에 와서 통곡을 하다가 그 연못에 있는 바위에 부처님 조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구슬하기가 마침 또 같이 도망가자고 집을 나와서 찾아오게 돼요. 하지만 신들린 듯이 조각을 하고 있는 아사달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구슬하기는요, 아버지가 보낸 하인들에게 잡혀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이라면서 아사달에게 지금 새기는 부처의 모습에 자신의 얼굴을 덧입혀달라고 부탁을 하죠.
아사달은 아사녀의 얼굴을 모티브로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두 얼굴이 합해져 이루어진 궁극의 얼굴로 부처상을 조각하고요. 아사달 역시 연못에 몸을 던집니다. 석가탑 제작의 모티브가 아사달, 아사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사달이나 아사녀가 주인공 같지만요. 이 이야기는 계속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은 구슬학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전설이 아니라 193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1930년대 여성상으로서도 매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이에요. 아사달은 예술가라는 갑옷으로 자신의 비겁함을 감추고 있는 햄릿보다도 더 우유부단한 인물입니다. 구슬하기가 적극적으로 대시할 때요. 그때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같이 도망가자고 하니까 그때서야 자신의 아내가 있다라고 매우 힘들어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구슬하기가 같이 도망가자고 하니까 막상 그렇게 되면 부여에 있을 아사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요. 또 구슬하기를 매몰차게 거절하자니 구슬하기에게 미안해서 어쩔지를 모르는 그런 못난 인물입니다. 반면 구슬하기는요. 아사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정혼자 김경신에게 말하면서 정혼자의 곤란한 처지까지 걱정하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매우 심지 굳은 인물인 것과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아사녀도요. 서라벌까지 찾아와서 아사달을 만나려고 시도하는 능동성을 보여줍니다. 서라벌에 왔었을 때 사람을 통해서 소식조차 전할 생각을 못했던 아사달과는 역시 대비가 되죠. 이 작품에는 빌런으로 김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구슬하기 집안의 청혼을 거절당한 이후에 그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아사달을 해코지하려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관철시킨다는 면에선 무언가를 하는 거잖아요. 우유부단함 때문에 주변에 폐만 끼치는 아사달보다는 나은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아사달이야말로 완전 빌런입니다. 예술가라는 표피가 과연 그의 빌런성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설 같지만요. 사실은 매우 현대적인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정년이에서 쌍탑전설이라고 바로 이 아사달 역을 주인공인 김태리 배우가 맡았는데요. 다행히 그 국국상에서는 아사달의 이런 빌런성을 제거하고 예술가로서의 창작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하지만 원작에서는 조금 다른 아사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능동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당당하게 스스로 개척하는 매력을 보여주는 구슬하기의 발견은요. 무영탑을 보는 괜찮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현진건의 무영탑이었습니다. 수능이나 입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옛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특히 신문 연재 소설이 많은데요. 이런 작품들은 오늘날로 치면 넷플릭스 끊기라고 있잖아요. 한참 재밌을 때 딱 끊고 to be continued, 다음 회를 기대하세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신문 연재 소설은 그 다음 회를 보게 해야 되니까 정말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요즘 소설보다 더 재밌는 작품들도 많더라고요. 두루두루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